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표준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면 다배관과 단배관이 있습니다. 다배관은 실외기까지 실내기의 동배관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배관 방식이고, 실외기에서 이제 하나씩 가면서 이렇게 분지관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나누어주고 또 가서 나누어주고 또 가서 나누어주고 하는 방식을 단배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배관 방식은 언급을 하지 않고요, 단배관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멀티브의 설계 표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설치하는 장면을 보면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고소 사다리 차를 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그 시스템 에어컨의 전반적인 그 알파와 오메가를 다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게 공부한 거는 꽤 좀 오래된 공부인데요, 특별하게 바뀐 건 없고요. 지금 제품의 라인업, 그 다음에 제품 한계 이런 게 조금 바뀌었고요. 그 외에 법규는 조금 바뀐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차례대로 한번 연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 에어컨의 기초편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의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스템 에어컨에는 기본적인 그 설계의 지침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달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본 기준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공기 조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 컨디셔너의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건축법, 과학가스 안전법, 소방법, 소음 진동 규제법, 산업관리 안전법 등에 따라 부품 및 재료는 KS 표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의 적용 범위를 보면 냉방, 난방, 제습을 겸하는 구조를 포함 및 공기의 순환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조화용 시스템 에어 컨디셔너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실 인원 등을 고려한 신선 외기 도입을 위해서는 자연 환기 또는 기계 환기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냉난방을 함에 있어서 전에 이제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공조의 4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이렇게 이제 4대 요소가 있는데, 에어컨이 담당하는 것은 온도, 그 다음에 습도는 엄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습도도 제어를 하고요, 기류도 제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는 사실상 이 에어컨 자체가 제어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전열 교환기를 사용합니다. 외부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전열 교환을 해서 외부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할 때 지금 현재로 실내에 있는 제실 인원이나 그 다음에 신선도, 외기 도입, 자연 환기 또는 기계 환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시스템 에어컨 정의, 부하 계산, 냉매 배관, 기종 선정 등의 설비 설계를 통하여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보수와 함께 설치되며 실외기에 복수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냉방 또는 난방의 공기조화기를 말한다. 즉 단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외기 한 대에 복수 여러 대를 설치를 하는 공조기를 말한다. 그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의 정의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외기는 한 번은 냉방이 될 때는 응축을 하지만 난방을 할 때는 정발을 하는 기능이 바뀌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외기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실외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구성품으로 구성되며 기계실과 열교환기 및 송풍기 장착부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실내기는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자, 여기에서 실외기하고 실내기가 냉방일 때는 열교환기, 즉 응축이 되고요, 실내기는 정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바뀌게 되면 실외기는 정발기가 되고 실내기는 응축기가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압축기는 아시다시피 컴프레셔는 정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 전기를 흡입하여 고온-고압의 냉매 전기로 만드는 기계이다. 즉 이게 이제 냉방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교환기는 아시다시피 실외기를 우리가 보시면 그 침상핀이 이렇게 쭉 적혀 있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열교환을 하는 이제 장치죠. 이걸 열교환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장치를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송풍기를 말 그대로 열을 원활하게 교환해 줄 수 있도록 바람을 이제 불어내고 이제 흡입하는 그런 그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시스템 그 에어컨은 상당 부분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이를테면 실외기 한 대에 실내기가 10대가 만일의 경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실은 뭐 온도가 다 되었을 거고 어떤 실은 더 필요할 거고 냉방이 더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식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실인이 많으면 더 그 부하가 더 필요할 거고 제실인이 적고 또 가운데 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외기 한 대가 이 기계를 다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외기에 인버터 장치를 부과를 해서 실외기에서 모든 신호들을 다 실외기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그 실외기에서 PCB에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실외기에 있는 LEV를 동작을 시켜서 필요한 냉매를 많이 주고 적게 줘서 부하를 이제 감지하는 건데 이건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더 복잡한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 하면요. 만일의 경우에 실외기가 10마력에 만일에 뭐 1마력짜리 10대를 설치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협조 제어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어떤 실에는 부하가 많이 필요할 거고 어떤 실에는 부하가 뭐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다른 쪽에다가 더 주어서 그쪽에 좀 더 빨리 시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협조 제어 기능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용량 제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잠시 좀 드리자면 용량 제어와 퍼지 제어가 이제 있는데 지금은 용량 제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외기 10마력에 실내기 1마력짜리 10대를 이제 설치를 했을 때 만약 5대만 기준을 해서 사용을 한다 하면 실외기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필요한 용량은 5마력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5마력만 주는 겁니다. 더 주지도 않고 10마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좀 더 빨리 냉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용량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용량 제어인데 지금은 퍼지 제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조 제어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기기는 차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법규가 있는데요. 뭐 법규는 그냥 잠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23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이런 다 이 법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실외기가 무게가 꽤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나오는 기계를 기준을 하면 한 10마력을 기준을 하면요. 멀티버이 슈퍼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마력을 하면 230kg 정도가 돼요. 230kg 되는데 만일에 뭐 15층짜리에 전부 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 실외기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이 과연 실외기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그 하중 검토도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잘못하면 건축물에 균일이 간다든지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건물에 전달되지 않게끔 방진 패드를 깔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에어컨이 나온 배경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지금 그 설계하고 설치하는 제품들은 LG 그 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LG 에어컨은
우리나라의 시스템 에어컨이 도입이 되기 전에 미쓰비시에서 OEM으로 우리가 그 물건을 가져왔죠. 제가 이거를 한 4세트 정도 설치를 했는데, 파주에 가면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실내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또 실내기도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너무 무겁고, 그래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 건축물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건축물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법규를 따져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 가정용 놓듯이 그냥 실내기 한 대 놓고 실내기 한 대 놓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알아야지만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 용량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전 용량이 더 수전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지금은 이제 전기가 더 이상 수전이 불가능한 때는 GHP를 좀 섞어서 설계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공적의 진행에 따라 분양되는 건물로서 입주자의 사용 편리성 및 합리적인 냉난방 사용 요금 및 유지 관리의 부하 등이 중요하며, 많은 인원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부하 변동이 크고, 조명 부하 및 인체 부하 등에 의한 실내 냉방 부하가 큰 건물, 이렇게 말하면 이런데 이제 설계를 한다 그 말이죠. 이런데 그 다음에 중소형 업무용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건데요. 용적률하고 건폐율 이거는 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건물의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는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기계실. 지금 이제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보면요. 이렇게 지하에 보면 뭐 냉동기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에 쿨링타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 되어 있고, 대형 브로아 설치되어 있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중소형 건물의 구조인데요. 이런 게 거진 필요 없이 지금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됩니다. 단 지금 일반 중소형 일반 건물을 보면 대부분이 AHO, 에어 핸들링 유니트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이제 외기의 그 신선한 공기를 도입을 해서 믹서를 시켜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 되죠. 실내에 있는 공기만 계속해서 돌려서 빨아들여서 어느 정도의 먼지는 이제 제거하고, 지금은 이제 공기청정기 나와 있으니까요. 만드는 건 아니고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열교환을 해서 내려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외부열을 도입해서 같이 이제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에도 다 이게 가능해요. 뭐 숙박시설 및 의료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가면 스마트 키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역기를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그런 공간에도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단 한 가지 그 수술실하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화장실 가면은요, 안에 있는 냄새를 빼내기 위해서 팬을 달아놨죠. 이런 환기 방식이 아니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내 외부에 있는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부에서 부압을 줘서 공기가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새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대수술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는 별도로 잘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즉 뭐 학교나 뭐 연구실, 정보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아주 원활하게 잘 설계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거시설도 요즘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에어컨이 한 8대 정도, 그냥 한 36평 이내에 한 8대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도 전혀 문제 없이 가능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실외기실을 별도로 둡니다. 루바를 만들어서 실외기를 별도로 두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이 루바를 지금은 사용자가 겨울에는 닫고 사용 안 할 때 여름에는 열고 하는데, 이것도 에어컨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루바도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 하면, 우리가 그 에어컨을 설치할 때 그 고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압이 나오기 때문에 고압에다가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 전자접촉기를 달아서 루바를 움직이게 되면 에어컨 켜면 자동으로 열리고, 또 이제 그 압력이 원활한 압력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닫히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주로 이제 좀 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뭐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 실외기실이 별도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좀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 하면 그 돈이 그 가격이 좀 비싸요. 이걸 잘 하면 이것도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보수 건물에 도면 오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종 선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일 이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 천장의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 포회를 달고 싶어도 포회가 달 수 없는 또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면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쓸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가 어떻게 시설이 될 건지, 그냥 뭐 천장 공간에 매입등만 쭉 가면서 설치를 될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물 천장을 해서 모양을 내는 그런 공간에는 가운데 포회를 덜렁 설치하면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또 원웨이를 시설할 수 있고, 긴 복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제 그 바람이 나오면 좋으니까 투웨이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기 설계 시 고려사항은, 실외기의 설치 위치는 시스템의 성능 및 실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아래의 사항 및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실외기를 말 그대로 밖에서 열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부의 그 구조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즉, 열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열 교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이를테면 뭐 옥상이라도 옥상에 켜 있는 공간에 설치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뭐 유류 저장하는 장소, 그 다음에 산성 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나오는 장소,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공장이겠죠. 공장에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다 해보고 실외기를 어디다 놔야 되겠다, 이런 장소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 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여기는 뭐 어차피 놓을 수가 없겠죠. 설치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외기가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사람이 달랑 뭐 들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외기 반입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실외기를 마지막 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층 한 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거는 주로 도비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걸 전부 다 사람이 들고 갔는데, 지금은 탱크 같은 기계에다가 이걸 하면 이게 한 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이게 되어 있다면 건물에 이제 설비 회사가 이미 들어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설비 반장님들이나 설비 회사에 어떻게 옥상 구조가 될 건지를 잘 물어보고 고려해서 원활하게 설치가 가능한 위치인지 확인한 다음 그렇게 설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외기 기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외기에 뭐 사람이 다닌다든지 할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외기는 기류가 제일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뱉었던 그 뜨거운 온풍을 다시 빨아들이면 이게 그 응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게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이거 참 문제지요.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옆에 조용한 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밤에 뭐 돌려야 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설치해 놓고도 나중에 욕 먹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소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우시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 기초인데요. 이제 지금은 그 이제 방진가대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이게 이제 바람이나 그 눈이나 강풍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견적서에다 또 추가를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 루바는 이게 이제 공조실이 별도로 있을 때 밖으로 바람이 빠져나갈 때 이 개구부 율이 있습니다. 개구율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 이 루바 형상이 끝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끝이 이렇게 밑으로 휘어져 있는 그 루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바람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지요.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가서 충분하게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또 그 상가 건물을 보면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는 어떻게 AS를 할 건지, 또 아니면 다음에 AS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안 장치를 만들어서 에어컨을 놓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을 오면 실내기 설계의 고려사항인데요. 냉난방 능력은 요즘은 이제 와트로 나오는데요. 이게 부하 계산을 해야지만 나오겠죠. 부하 계산을 해서 지금 이 조합 비율은 물론은 이제 좀 배관이 짧을 경우와 좀 길 경우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조합 비율은 실외기 대비 95%로 실외기를 조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기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잘못 설치를 해서 냉매가 흐르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그런 게 많은 경험 때문에 일어난 건데, 다음에 설치 편에서 이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풍량, 실별 냉난방 부하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하는 온도 나올 수 있게끔 부하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안에 전기를 인해서 얼마나 그 부하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몇 대인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기류, 이 실내에서 이 기류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서늘서늘 불면 피부에 닿아서 정발을 시켜서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실내기 에어컨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이 기류가 형성이 돼야지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항온항석 특수실, 공장, 가연성 가스 발생하는데 고주파 발생하는데 기름성, 이건 뭐 다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어떤 부분에 이제 이게 설치될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 설비 적용 고려사항인데요. 이거는 전열 교환기 부분이죠. 전열 교환기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환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G에서 AHU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엉축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AHU 설계할 때 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드레인 쪽으로 가면요. 여기에 이제 횡주관, 우리가 보통 천정 속에다가 드레인 배관을 PVC를 복원을 해서 넣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00분의 1이나 50분의 1 이상으로 구별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실제로는 이 화장실 같은데 트랩을 써도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냉방일 때는 문제고 난방일 때는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악취 냄새가 중간에 우리가 에어벤트를 쓰게 되는데 그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화장실은 뭐 어쩔 수 없을 때 협의를 충분히 하고 하면 모를까, 그 외에는 화장실에 연결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말씀을 잘 드리고 협의를 잘 하고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우리가 배관 나갈 때 처음부터 우리가 계약을 했다면 이제 관통하는 서리버를 다 넣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샵도민이라고 하는데요. 인면도를 보고 우리가 하면 이게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견적에 넣되 설비한테 이거를 이제 재도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설비는 어차피 서리버를 넣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용량만큼을 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한 번씩 가서 정상으로 한 층 올라갈 때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그 서리버가 끼어져 있는지, 예, 그거를 잘 해야 되고요. 샵도면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 자기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배관 카바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핏대 견뎌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배관의 보온을 할 때 EPDM을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한 몇 년 가면 바시락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햇빛을 받지 않게끔 외부에 배관 덮개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거는 뭐 특별하게 딱 맞춰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직사광선만 피할 수 있는 거면 우리 본사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화이시스 ENG에서 만들어져 나온 걸 사용해도 되고, 또 아니면 갈바를 직접 접어도 되고, 뭐 칼라판을 접어서 햇빛을 방지해도 되고. 다만 이제 사람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데는 그 사람이 밟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사람도 다칠 뿐더러 동배관도 파손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것 다 고려해서 옥상에 사람이 주변에 다닌다고 하면 반드시 전선배관 트레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걸어 다녀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설계시 고려사항은, 이 지역이는 그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생각하셔서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에 중앙지역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산 전력계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해야 되고, 만일에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크고 이제 끄고만 하면 된다 할 때는 일반 뭐 16길 중앙지역계를 따라서 여러 개를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큰 빌딩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역계를 따라서 컴퓨터로 각 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중앙지역계는 대형 건물에 보면 우리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각 여러 가지 중앙지역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때는 또 다른 중앙지역에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어떤 포트를 내어주면 된다. 그거 이제 협의하셔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선 리모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설계를 낼 때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무선만 사용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난방일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방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난방일 때는 에어컨에서 나오자마자 뜨거운 공기 바로 천장을 붙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발이 쓰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1.5m 정도의 높이에다가 반드시 유선 리모컨을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온도 제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뭐 2H를 해가지고 반대로 되지요. 여름에는 에어컨 실내기에서 감지를 하고, 겨울에는 유선 리모컨에서 감지를 하는 2H 방식을 쓰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만 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유선 리모컨을 노출을 해가지고 많이 좀 달아줬습니다. 처음에 달 때는 비용이 좀 싼데, 지금은 제가 할 때는 한 개당 한 10만원 이상씩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중간에 트레이도 다 세워야 되고 또 달아야 되니까 한 개당 한 10만원씩 하면, 그럼 한 10개만 되면 돈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관제실 설비와 우리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업체하고 협의를 보면 돼요. 그러면 뭐 어떤 포트를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포트만 내어주면 되죠. 그러면 중앙관제실에서 자기들이 다 에어컨까지 다 제어를 하죠. 그 다음에 전원통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전기업체에다가 실외기는 어떤 전선을 쓰고 차단기는 어떤 용량을 쓰고 실내기는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다 해주면 다 그 자기들이 시공을 다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터미널 물려서 접속만 하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는 이제 이거 설치할 때 설계자가 가서 전선의 굵기나 그 다음에 차단기의 용량이나 이런 게 맞는지 다 확인을 한번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지는 뭐 반드시 요즘 뭐 다 하죠. 접지는.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실외기가 설치가 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동력 전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이 바로 옆을 갈 수 있게끔 펜스를 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돈을 받을 건데, 그 펜스를 안 치고 이제 뒀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또 뭐 우리도 그 설계한 사람도 저촉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걸 잘못해 가지고 자동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뭐 에어컨이 다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방법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보면 이걸 깨졌을 때 뭐 당연히 그 주차하는 잘 못한 사람이 물어줘야 되겠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설계한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차를 요즘은 차가 뭐 고급이 돼서 뭐 앞뒤로 다 이렇게 신호를 알려주고 또 후방 카메라 이런 게 다 있어서 괜찮겠지만, 그리해도 이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자동차가 에어컨 실외기를 치지 않도록 앞에다가 방음막을 쳐주는 것도 이 건축주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받고 하든지 해서 이렇게 제한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렇게 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운 부분들을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 전부 적어서, 자, 이 부분은 내가 하기로 했다. 오케이. 이 부분은 내가 못한다. 설비. 이런 식으로 다 했고, 그 분한테, 건축주한테 내지는 건축을 하고 있는 소장한테 이거를 다 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아니면 설계를 하면서 신용도 있고, 이 사람은 꼼꼼하게 잘 하는구나, 이 사람을 계속 써도 내가 괜찮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기초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기초가 거진 뭐 수박 끄다기 식으로 다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거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40분 좀 넘게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방대한 거라 시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간단하게 10분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냥 두서없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청을 다 하셨다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시스템 에어컨 설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시청 감사합니다.